Zombie apocalypse. 라고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시간이니까 첫 번째 헌법재판소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1번 지위 이렇게 하시고,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에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수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헌법 수호. 그래서 만약에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면 그런 법률을 없애버리기도 하면서 헌법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헌법을 지켜서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이 헌법재판소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몇 사람 없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재판관이 총 몇 명이냐면 9명이 있습니다. 9명. 이 9명이서 토의 토론을 거쳐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대통령이 모두 임명한다. 하지만 여기서 임명한다라는 건 임명장을 준다라는 것일 뿐이지, 이 임명을 하기 위해서 뽑힌 사람들은 누가 뽑느냐? 벗이라는 벗. 하지만 이 임명한 사람들은 국회에서 3인을 선출하게 되고요. 국회에서 3인 선출. 그리고 사법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구였어? 사법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행정부에서 3명, 입법부에서 3명, 사법부에서 3명 골고루 뽑는 것은 무슨 분립을 위해서? 삼권 분립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지. 삼권 분립을 위해서 이렇게 3명씩을 뽑고 있다. 여러분, 시험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이걸 많이 함정으로 내요. 임명은 모두 대통령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국회에서 3인을 임명한다. 이런 표현은 틀린 거야. 대통령이 전부 다 임명을 해요. 하지만 그 임명할 사람을 국회에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함정만 좀 조심해 주세요. 자, 이렇게 끊으시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하지만 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총 5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5가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위헌 법률 심판. 이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걸 조금 뜯어서 보자면, 먼저 법률. 이 법률은 누가 만들어요? 입법부인 국회가 만듭니다. 이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라고 하는 게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면 그것을 심판해서 법률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알겠지? 자, 이런 위헌 법률 심판을 자세히 적어보면 재판에 적용된 기니까 끊어서 적을게요. 자, 재판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것, 이것을 위헌 법률 심판 이렇게 불러요. 재판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것. 자, 우리 10반 재판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열려요? 법원. 맞아요.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누가 재판해요? 판사, 법관들이 합니다. 잘 기억하고 있네. 그 법관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재판을 내릴까요? 법률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재판을 내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절대 안 돼요. 그죠? 그때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겠다. 누가?
헌법재판소가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심판은. 이런 주체들을 좀 잘 생각해 주세요. 일단은 이런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하는 주체, 누가 신청하는지가 되게 중요해. 이 단원에서는. 이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법원이 합니다. 법원이 제청한다 이렇게 불러. 제청한다. 신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원이 신청한다. 근데 법원이 신청하기 전에 이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제청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제청 신청. 이렇게 좀 적어볼까? 이렇게 이어가지고. 요거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서 선생님이 그림으로 좀 그릴 텐데 여러분 필기는 굳이 안 하셔도 되고 굳이 필기를 하겠다면 좀 다른 공간에 좀 해주세요. 빈 공간에. 여기 다 쓸 거야. 다른 공간에 해주세요. 자, 우리 법원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재판을 합니다. 재판은 법률에 근거해서 합니다. 이때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데 법률이 뭔가 이상해. 법률이 뭔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인 것 같아. 그래서 이 법률이 이상하니까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재판해 주세요 라고 제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있을 거야. 그 재판을 받는 피고인, 기억나죠? 피고인. 그 피고인이 직접 법원에다가 이 법률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에다가 제청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청 신청이라고 불러. 제청 신청. 조금 어렵죠? 우리 10반한테 물어볼게요. 재판을 받는 당사자, 즉 피고인은 제청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할까요? 법원에다가 제청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제청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거지. 이렇게 제청 신청을 받으면 법원은 그것을 기각할 수도 있고, 그럼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기각할 수도 있고, 오케이, 그 말 맞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여가지고 제청할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 제청합니까? 헌법재판소에다가 제청을 하는 거야. 위헌법률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겠지? 그러면 제청받은 헌법재판소는 이 위헌법률에 대해서 심판, 즉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거야. 이 과정 조금 어렵죠? 이런 걸 좀 잘 봐주세요. 제청 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한다. 제청은 법원이 한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이 대표적인 예시를 좀 적어줄게. 예를 들어 설명해줄게. 뭐 해주지? 오케이, 그거 해야겠다. 간통죄 할까요? 간통죄. 우리 10반 거기 넣어봐. 자, 잠 깨시고 간통죄가 뭔 줄 알아요? 간통죄. 바람 피는 거. 맞아요. 불륜하는 거. 맞아. 우리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소재가 불륜이잖아. 결혼한 남자가 내연녀를 만나든지, 아니 여자가 남자를 만나가지고 바람 핀다든지. 예전에는 그렇게 바람을 피거나 불륜을 하면 간통죄가 적용이 되어서 감옥을 갔어요. 처벌을 받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떤 남자도 간통죄로 잡혀와서 판사, 검사 앞에서 증언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 명언이야.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판사한테 여러분과 부부의 세계 보셨습니까? 부부의 세계에서 똑같은 말 하거든. 부부의 세계에서 그 바람핀 남자가 부인한테 걸렸어. 걸리고 나서 한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한단 말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 죄가 아니지 않나? 맞죠. 내가 이 여자도 사랑할 수 있지만 이 여자도 사랑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걸 법으로 강제할 수 있나요? 나의 사랑이라는 그 자유로운 감정을? 아니요. 왜 안 돼? 왜? 잘못한 행위는 아니죠. 잘못한 행위는 아니다. 뭐가? 법 정도로. 그러니까 이 여자도 사랑할 수 있고 이 여자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양심의 차이 아닙니까? 양심의 차이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지만 그걸 법으로 강제할 수 있냐는 거지. 한 사람만 사랑해라 하는 걸. 사람의 마음인데. 그걸 판사가 인정을 해버린 거야.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간통죄라고 하는 게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을 위배하는 것 같다. 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그걸 제청을 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도 그것에 대해서 토의를 막 한 거지. 글쎄 보자. 사람을 2명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지 않나? 사람의 자유가 아닌가? 라는 토의를 통해서 결론을 낸 게 뭐냐면 간통죄는 위헌이다.
헌법에 어긋난다. 사람의 사랑이란 자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위헌 판결을 내려가지고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바람을 펴도 감옥에 가진 않아. 하지만 손해배상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상처받은 마음은 뭘로 채운다? 돈으로 채운다는 거야. 그래 좋지 않아? 그게 바로 이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권한 중에 하나야. 되게 중요한 일을 합니다. 한 개만 더 얘기해주면 좀 가슴 아픈 얘기긴 한데 최근에는 낙태죄라고 하는 것도 위헌 판결을 받아서 폐지가 됐어요. 낙태죄라고 하는 게 왜 폐지가 됐냐면, 왜 위헌 결정을 내렸냐면 그 어머니들, 산모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아기를 낳을지 말지라고 하는 그 선택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낙태죄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4주 이내에 태아는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어. 선택에 따라서. 하지만 24주가 넘어간다면 그거 할 수가 없어요. 불법이에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체를 인정해준다는 거지. 참 좀 마음 아프지 않아? 이 태아라는 생명체를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라는 게 그렇지 않아? 지금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낙태죄라고 하는 건 그 어머니들한테 죄를 지우는 게 아니야. 누구한테 죄를 지우겠어? 수술을 한 의사한테 죄를 지우는 거야. 의사가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막 홍보하더라고. 산부인과에서 합헌이 됐다. 비용까지 이렇게 명시하면서 홍보하더라고. 조금 가슴이 아프긴 한데 어쨌든 뭐 합헌이 났으니까, 위헌 판결이 났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위헌 법률 심판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권한은 헌법 소원 심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헌법 소원 심판.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헌법 소원 심판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은 언제 하냐면, 우리 아까 여기 볼까? 얘들아. 우리 아까 법원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제청을 하는데 이 재판의 당사자가 제청 신청한다 그랬지. 이때 법원이 당사자의 제청 신청을 기각시킨다면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다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위헌 여부에 대해서. 그때 하는 게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다. 이렇게 적을게요. 법원에 대한 제청 신청이 기각당했을 시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당했을 때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적어 놓으시고,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이런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은 언제 하냐면, 국가기관, 즉 공권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권력의 행사, 혹은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불행사, 이런 걸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침해된다면 이때 개개인들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신청할 수 있는 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어려우니까 좀 예시를 들어주면, 자, 아까 얘기했던 동성 공본에 대한 혼인금지라고 하는 거. 동성공본 혼인금지를 왜 만들었냐면 근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근데 그것보다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런 거 좀 없애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야. 여러분들에게 좀 와닿게 예시를 들어주면, 얘들아 너희 지금 PC방 몇 시까지 할 수 있어? 10시. 10시까지 할 수 있단 말이야.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해요. 그래, 야 10시, 뭐 11시, 새벽 2시까지 한다고 해서 여러분 성적이 낮아집니까? 아니요. 아니란 말이야. 근데 너희 왜 가만히 있어요? 법이니까. 법이니까 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럼 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신청해야지. 근데 모르고 있었잖아. 아니, 참아주는 건데. 그렇지, 참아준 거잖아. 봐준 거잖아.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실천해야지.
그래서 우리 10반 쌤이 수행평가로 뭐 낼 거냐면 이거 낼 거예요. 직접 점치에 참여하는 거. 여러분들 헌법 소원 해보세요. 진짜요? 그거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잡아가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국민청원 올리는 거 올려가지고 스크린샷 찍어서 보내는 게 수행평가야. 할 수 있겠지? 내가 진짜 정치에 관심 많다. 그럼 정당에 가입해가지고 정당 가입 확인서 내면 100점 줄게. 와우. 그 정도로 수행평가 할 거거든, 진짜로. 시험 끝나고 할 거야. 많이 배워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배우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한단 말이야. 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 실천을 꼭 하자, 우리 같이. 쌤도 할게, 같이. 그러니까 이런 거 올려야지. 청소년들 10시 이후로 PC방 이용 가능하게 해주세요. 할 수 있단 말이야, 충분히. 그 다음 한 개만 더 얘기하면, 시험 성적 비공개 뭐 이런 게 있었어. 예전에는 공무원 시험을 치면 그 시험 성적에 대해서 비공개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합격, 불합격만 알려줬어. 근데 그런 행사의 성적 공개 불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라고 해서 지금은 공개합니다. 점수가 몇 점인지 이런 까지. 자, 여기를 좀 지울게. 여기 지우고. 자, 이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이렇게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합니다. 누구한테? 헌법재판소에게 직접 신청을 합니다. 국민들이 직접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신청을 할 때에는 다른 구제 수단을 다 거치고 난 뒤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하는 거예요. 최후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굳이 헌법재판소로 가져오지 말라는 거야.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그래도 안 될 때 나한테 오라는 거야.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최후 수단으로 쓴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세 번째 권한이 뭐가 있냐면 자, 이건 여러분 들어봤을 거야.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탄핵 심판. 탄핵 심판. 어디가 안 보여? 자, 탄핵 심판은 하기 전에 먼저 탄핵 소추는 누가 해요, 10반? 국회의원. 국회가 합니다. 그죠? 탄핵 소추는 국회가 하는데 이렇게 탄핵 소추된 사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짓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탄핵 소추된 공무원을 파면하는 것. 이런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탄핵 심판의 예시를 들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분 있잖아, 그분. 박근 전 대통령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점점점 해놓을게요. 혹시 불쾌하실 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당할 때 누가 발표했냐면 헌법재판소에서 발표했어요. 주문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런 식으로. 명장면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좀 얘들아, 오늘 5가지만 정리하면 끝이니까 조금만 힘내자. 알겠지? 오늘 빨리 마친다. 자, 네 번째는 요거 적어볼까? 정당 해산 심판이라고 하는 게 있어. 정당 해산 심판. 요건 여러분 조금 낯설 텐데 대한민국엔 정말 많은 정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정당도 되게 많고요. 이런 정당들 중에서 그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가 된다면 위배 시에 그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 그런 권한도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당 해산 심판은 대한민국 역사상 딱 한 번 있었어. 그 정당이 이름이 뭐냐면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어. 줄여서 통진당 해산 사건 이렇게 부르는데요. 왜 해산됐냐면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 중 한 명이었던 이석기라는 의원이 있었어. 그 이석기 의원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엄청 놀라운 일이 발생해. 그 이석기 의원의 집에서 문건 중에 하나가 어떤 문건이 있었냐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계획이 담긴 문서가 발견된 거야. 북한과 내통해서.
너무 놀랍지 않아? 어떤 내용이었냐면 경기도 남부 일대를 마비시켜가지고 국회의원들 납치하고 이런 식으로 북한과 내통해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적힌 종이가 나온 거야. 그런 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잖아. 그래서 그 정당 자체를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없애버렸어요. 똑같은 이름으로 다시 만들 수도 없게 만들게 놓았습니다. 이런 정당 해산 심판은 누가 청구를 하냐면 정부가 제소를 합니다. 행정부가 이런 정당은 없애야겠다 판단을 한다면 정당 해산 심판을 제소하는 거죠. 이게 네 번째였고 마지막 정리고 마지막. 자, 마지막은 권한 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한 쟁의 심판. 말이 좀 어렵죠? 권한 쟁의 심판. 자, 권한 쟁의 심판이 무엇이냐면 국가기관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심판을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불러요. 자, 말이 좀 어려우니까 쌤이 예시를 들어줄게요. 10반. 얘들아, 우리 통영에서 거제 가는 길에 있는 다리 2개 있잖아. 그 다리 이름 뭐예요? 거제대교. 맞아. 이 거제대교라고 하는 것은 누구 거야? 통영시 겁니까? 거제시 겁니까? 같이. 제 거야, 제 거. 거제 사는 사람 없나? 10반에? 있어? 거제대교 누구 거예요? 거제 거일까요? 지금 되게 싸우고 있는데 서로 안 하려고 싸워. 서로 안 하려고. 왜 그러냐면 지금 구 거제대교가 낡아서 무너질 지경이래. 수리를 해야 돼. 근데 그 수리할 돈을 누구한테 받을까? 또 싸우는 거야. 거제는 뭐라고 하냐면 야, 통영이 더 가깝다. 거제는 저 멀리 가야 있는데 통영은 바로 앞에 충렬여중, 충렬여고 있잖아. 너희가 고쳐라 하는 거야. 그다음 통영은 뭐라고 하냐면 야, 이름 자체가 거제대교인데 통영대교를 해주든가 너희가 고쳐라고 하는 거야. 지금도 막 싸우고 있어. 거제대교 가면 육회 비빔밥집 진짜 맛있는 데 있거든. 거기 꼭 나오는 진짜 맛있어. 한민 식육식당. 아니, 말하면 안 되는데. 뒷광고도 뒷광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말해주더라고. 지금 난리다! 라고 말해주던데 지금도 싸우고 있대. 그래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내린다는 거야. 통영시 거다, 거제시 거다 판결 내려준다는 거야. 근데 이런 권한쟁의 심판을 누가 청구를 하냐면 이 관련된 기관이 청구하겠죠. 관련된 기관이 신청한다. 뭐 통영시장이라든지 거제시장 중에 한 명이 신청하면 재판이 열리겠죠. 아직은 안 열리고 있대. 서로 미루고 있대요. 자,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 5가지를 다 배워보았고요. 이렇게 5가지가 청구가 되면, 즉 신청이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모여서 결정을 내려야지. 이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머리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 법률이 통과될 때 의결 정족수가 필요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 위헌 법률 심판부터 정당 해산 심판까지 묶어가지고 이렇게 적어줄까요? 결정 정족수라고 적어주세요. 결정 정족수. 위에다가 뭐 하나만 적을까? 위헌 결정 정족수라고 적을까? 위헌 결정 정족수. 자, 몇 명이 필요하냐?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서 7명 이상이 출석하고요. 7명 이상이 출석. 그리고 출석한 사람들 중에서 6인 이상이 찬성을 한다면 이것을 위헌으로 결정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헌으로 결정이 내려진다는 거죠. 위헌이 무슨 말이냐면 헌법에 위배된다는 거야. 그 법률이라든지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위헌으로 결정이 나게 되면 그 법률은 그 즉시 효력이 정지가 됩니다. 즉시 효력 정지. 그 순간부터 그 법률은 없어지는 거야. 그 다음 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긴 하지만 좀 다른 형식으로 내린 경우도 있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적어볼까? CF 이렇게 적고 CF는 좀 비슷한 표현이다 뜻이야. CF
자,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헌법 불합치. 불합치. 자, 헌법 불합치가 뭐냐면 위헌은 위헌이야.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건 맞아. 그렇지만 이 법률을 당장 없애버리면 국민들의 생활에 너무나 큰 혼란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당분간만 유지하자라는 거야. 이렇게 적어볼까? 이렇게 되면 당분간 효력을 유지시키자라는 거야. 하지만 언젠간 어떻게 해야 된다? 없애거나 바꿔야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국회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야, 이거 지금 헌법에 안 맞으니까 빨리 바꿔.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큰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의 수호자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권한쟁의 심판은 조금 정족수가 작아. 7명 이상이 출석하는 건 맞지만 그 중에서 과반이 찬성한다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7명 출석했으니까 4명만 찬성을 해도 된다는 거지. 조금은 가볍다, 그죠? 그래서 시험에는 이건 잘 안 나오고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 그 다음 시험에 나오는 것들 조금만 체크해주면 여기를 잘 보세요. 헌법 소원 심판의 종류 첫 번째 A, 그 다음 두 번째 B 물어보겠죠. 어떤 건지 찾아라라고 하겠죠, 너희한테. 그 다음 요거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에서 재청 신청은 누가 해요? 당사자. 재판의 당사자. 재판의 당사자가 누구한테 재청 신청해요? 누구한테 재청 신청해? 법원에다가 재청 신청합니다. 그랬을 때 그 법원이 이 재청 신청을 기각했을 때 이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다가 신청할 수 있는 게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란다. 되게 복잡하죠. 지금은 처음 들어서 그래. 계속 얘기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야. 요것만 좀 잘 봐주시고 모두 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면 다 된 거. 네.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을 수호해서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좀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들도 판단하고 있고요.